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이게 빨간 볼 보려니까 더 안 되네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할까요? 아니 다시 하시면 그냥 하시고 다음에 맞추. 다시 해요? 아니 그냥 하시죠. 제가 다음에 잘 맞출게요. 아 네. 예. 이게 가려가지고. 공중에서 시작하니까 안 맞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잘 맞춰보시죠. 자, 오늘 소개나 하시죠. 아, 네. 저 증시 쪽집게 유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날 각도기 아웃퍼포머. 각도기 1일 아웃퍼포머. 연속 데일리? 연속 3일. 네. 가고 있어요, 저희는. 네. 오늘도? 그럼요. 오늘 장이 오늘 시장이 빠졌으니까 아웃퍼포머지. 잘해서 아웃퍼포머. 장이 빠졌는데 남이 못해서. 시장이 도와줬구나. 아니 그렇지. 시장은 빠지고 저는 그냥 거의 제자리쯤. 네. 뭐 제자리 뛰는 것도 다 다리 허벅지 힘이 있어야 잘 뛰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허벅지. 그래요? 옛날에 본인 허벅지 나도 되지 않았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저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방간 이런 게 많이 생겼던 거. 남자는 허벅지인데 허벅지가 없어지면 이상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시장이 금요일인데 시장이 근데 사실 주중에 계속 올라서 오늘 뭐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았죠. 예. 계속 올랐잖아요, 월요일부터. 미국도 그죠?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만족이 안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한국은 어쨌든 수급이 좀 약합니다. 시기마다 좀 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 좀 빨리 가고 우리나라가 좀 또 좋을 때 있고 하는 거니까. 여전히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거겠죠, 한국은. 왜냐면 거래가 안 사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래가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죽어서 시장 바닥을 좀 뭐 얼추 좀 보여줬긴 하지만 좀 올라갈 때는 약간 증가를 해줘야 좀 좋은데 여전히 뭐 거래가 바닥권을 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원하게 반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래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렇게 뭐 시원하게는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반등을 할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생기면서 하겠지만 갈 길은 갈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하고 금리 상승하고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이 세 개의 삼각고리가 이제 계속 시장을 짓눌렀었는데, 그렇죠. 뭐 인플레는 사실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뭐 약간 좀 이제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미국 증시도 좋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가 좀 다음 달 7월 달에 좀 확인을 좀 해서 피크아웃을 확인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7월 수치 나오면. 네, 그리고 다음 주 FOMC 지나면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오늘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저 구독자분들한테 얘기 드린 거고요. 예, 네. 오늘 시장은 거래소 지수가 0.66 하락해서 2393, 코스닥이 0.68 하락해서 78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거래소가 개인이 2628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298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3천억 정도 매도를 해서 시장을 조금 망가뜨린 측면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949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700억 매도, 기관이 216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크게 뭐 수급 주체적으로는 움직임이 없었고요. 환율이 오늘 뭐 아침에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오늘 환율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환율이 좀 끈질기게 좀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차차 떨어질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특징적으로는 이제 원래 테슬라 호실적이 나오면서 뭐 테슬라가 아침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국내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해서 출발했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뭐 일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데보마크레틱 이런 종목들만 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요 종목도 그렇지만 방산주들이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현대 로템이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이제 급등하면서 시장을 그래도 좀 빨간색으로 좀 물들였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일단은 뭐 종목
오늘 이제 실적이 좀 나온 종목들 보면 현대 모비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뭐 매출은 조금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어요. 한 5% 정도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좀 이제 13% 정도 적게 나오면서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 가격 상승하고 물류비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자동차도 오늘 실적을 냈는데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차도 어제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5천억 영업이익 나왔죠. 다들 아마 잘 나올 거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뭐 실적 발표하고 좀 떨어졌거든요. 뭐 1%가량 떨어져서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이 뭐 기아차, 아까 모비스, 신한지주, 현대건설 이렇게 있는 현대건설 빼고는 다 떨어졌어요 오늘. 네. 신한지주도 떨어졌고 그래서 뭐 기아차 실적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그 2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만 20% 가까이 잘 나왔지만 뭐 역시나 시장에서는 그거를 반영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견조했기 때문에 조금씩 고개를 들었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판매 수량이 좀 감소를 동기 대비해서 한계 약간의 좀 그런 어떤 의구심을 좀 싼 차는 안 팔았다는 얘기. 그 비싼 판가에 이제 뭐 전기차 고가의 전기차라든지 뭐 그 비싼 차량 위주로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골라서 팔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환율 효과도 좀 크게 환율 효과가 있었고요. 뭐 자동차가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환율 효과가 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라서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역시나 당연히 뭐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순이자 마진이 계속 전 분기 대비해서 0.09% 상승했기 때문에 2분기도 뭐 영업이익 1조 7천억, 당기순이익 1조 3,300억 나오면서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또 이것도 반영을 안 해주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그 컨센서스보다 매출액은 5조 5천억 기록을 하면서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컨센서스보다 한 100억 덜 나온 그런 좀 측면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해외 쪽 공사 그 이라크나 파나마에서 대형 공사 현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면서 매출이 좀 증대한 거에 좀 이 점수를 주면서 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나마 뭐 건설주들 그동안 너무 떨어졌죠. 너무. 그렇죠. 그럼 뭐 건설주들 뭐 지금 다 넉마 상태에 빠진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아웃퍼폼을 하냐면 그렇게 많은 넉마들 포트에 담고 있더라고. 다 넉마야. 다 넉마니까 걔들은 잘 올라요. 지금 넉마를 담고 있으면 그 포트는 넉마인가요, 아닌가요? 넉마 포트냐? 넉마 포트가 됐지. 아니 나는 보석을 담았는데 시장에서 넉마 취급을 하더라고. 이거 다이아몬드 맞아요. 이랬더니 무슨 다이아몬드야? 루비 가지고 뭐지? 큐빅 가지고. 그거를 그 옛날에 이제 바꾸는 게 연금술사라고 하잖아요. 연금술사. 그렇게 연금술사가 돼야지. 넉마를 담아서 그거를 금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조금 뭐 리포트 관련해서 이제 저희 회사 신한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뭐 2분기 실적 프리뷰해서 이제 요약본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기업군을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약간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애플 밸류체인, DDR5 관련주, 기판 업체들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다. 반면에 이제 실적 쇼크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군으로는 삼성전자 무선, 그러니까 모바일 핸드폰 밸류체인하고 중화권 노출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 수요 쪽 중화권 쪽에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 좀 이제 쇼크 나올 수 있는 기업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기술 변화 제품군을 주목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폴더블, DDR5, 기판, AR, VR 관련 업종군에 좀 그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8월 10일 날 신규 폴더블 기기를 공개할 예정이라서 이쪽에 조금 이제 관심이 생길 수 있다. 뭐 관련 기업으로는 뭐 KH바이오, 인터플렉스, 세경 하이테크, 뭐 파인테크닉스 등이 있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DDR5하고 기판 모멘텀도 다시금 재개될 것이다. 실적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심텍, TLB, 이수페타시스, 아비코전자. 근데 사실 그렇긴 한데 반등이 좀 시원치는 않아요. 이런 기업들이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좀 크게 안 나오면서 뭐 아까 뭐 잠깐 언급했었던 뭐 그런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그런 기업들만 최근에 가고 있어서 이런 실적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소외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기판 업체들은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네.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문제예요. 네,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번에 조정은 받았지만 뭐 바닥에서부터 5배, 10배씩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좀 문제가 실적 있죠.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27일 날 이제 그 보호해수가 풀리거든요. 6개월. 그래서 이제 상장 주식 86% 그러니까 LG 뭐 대주주 물량하고 기관들 6개월 락업 걸었던 물량들이 나옵니다. 뭐 대주주인 LG는 뭐 당장 팔진 않겠지만 팔면 욕 먹지. 근데 일각에서는 LG 쪽에서 블록딜로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워낙 비중이 높으니까. 네, 뭐 51%만 들고 있으니까. 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기관 물량이 한 1,000만 주 되거든요. 이번에 풀리는 게 1,000만 주면 그래도 뭐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일부 그래도 여기서 좀 물량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 상장하는 시점에 되면 주가가 빠지겠는 걸? 27일이니까 그 전부터 조금 빠지겠죠. 오늘도 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요 물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MSCI 이제 뭐 리밸런싱 관련해서 얘네 조금 더 추가로 편입해야 되는 뭐 물량이 좀 있다라는 퀀트 쪽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2천억 정도. 뭐 크진 않은데 혹시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 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뭐 가능하지 않나.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감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이제 지금 현행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낮춘다. 뭐 좋습니다. 증권거래세 내려주는 건 참 뭐 바람직하죠. 내년부터 바로 0.2로 하향해서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해서 25년도 1월 달로 미루기로 했는데 이게 여야가 합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우리 야당 쪽에서 과연 해줄지 그건 좀 미지수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뭐 100%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도 과표를 하위 2개 이제 과표를 200만 원, 400만 원 상향시키면서 직장인들에게 이제 최대 우리 한 80만 원 정도 감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80만 원 뭐 큰 돈이긴 한데 뭐 종부세 낮추는 뭐 이런 거 부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조금 감세폭은 좀 작다. 어마무시하죠. 예. 엄청나죠. 근데 물론 이제 소득세니까 뭐 자산세에 비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자산에서야 소득이 따로 잘 발생하려면 월세를 내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 하는 논의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돈을 쓸 수 있는 주체인 월급쟁이들의 그 세금을 많이 떼가면 경기 활성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법인수요가 죽으니까. 네, 법인세도 낮춰주고 있으니까 뭐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펴는 걸로 지금 뭐 어차피 이쪽 그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는 그쪽이니까요. 그쪽 그 이념이 그런 쪽이니까. 얼마나 줄여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최대 80만 원이니까 뭐 사실 티는 안 나겠죠. 80만 원? 최대.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이제 중과세율 없애고요. 그 종부세 기본 공제도 9억 원으로 올려주고 이제 원래는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누진적으로 크게 과세했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그냥 총액으로.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총액으로 하는 거는. 주식 그렇지. 총액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도 합산으로 뭐 20억, 30억, 50억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사실은 뭐 그 누진세 안 때려도 돼. 그냥 1% 뭐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 당신 가지고 있는 총액이 뭐 100억이에요. 그럼 1%만 내세요.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참 이 세금이라는 게 항상 뭐 어떻게 하든 문제가 생기는 거라. 문제가 생기죠. 예, 뭐 이거는 그런 뭐 측면에서 보면 다가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뭐 그런 얘기들이라서. 예. 나는 깜짝 놀랐어. 폭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폭탄 얼마나 1억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1억 내는 분들은 거의 없죠.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그때 내가 나의 가난함을 깨달았어. 내 주변에 1억 이상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제 주변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난이 뭐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주변에 또 열심히 보면은 아니 주변에 주식 많이 간 사람 있잖아.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주식으로 1억 세금 내거나 아니면 월급으로 1억 내는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 주변에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쪽 아니니까 아마 그 부동산 유튜버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렇지. 그러네요. 네. 그걸 몰랐네. 그쪽 분들은 아마 있을 거야. 네,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투자 관련된 뭐 그런 소식들 발표하는 데가 많은데 뭐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뭐 340조를 투자해 가지고 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뭐 계약들 그 정원도 늘려 가지고 뭐 인원도 뭐 증가시켜주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총 뭐 340조라고 하지만 이게 5년 동안 340조 투자는 원래 이제 계획되어져 있던 거를 아마 합산해서 발표를 했을 거고요. 투자하려고 했던 거가 그 중에 한 7%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뭐 그렇고 이제 뭐 현재 이제 3% 정도인 그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뭐 10%로 확대하겠다. 이것도 뭐 원래 삼성전자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숟가락 얹어놓은 걸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PPT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PPT를.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오늘 삼성전자 그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뭐 250조를 투자해서 미국의 반도체 거점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텍사스 쪽 그쪽에서 아마 기사를 좀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그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개를 뭐 새로 만드는 그런 초대형 계획을 지금 세우고 아마 제출을 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삼성전자에서 이건 시뮬레이션이다.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정치인들은 이제 기업들이 뭐 한다는 걸 미국에서도 자기가 광을 내셔야 되니까.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 치포 참여를 어차피 할 거잖아요. 이제 미국하고 그러니까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미국하고 안 했을 때 더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도체 쪽이. 왜냐하면 한 상황은 또 중국에다 팔아먹는데. 어차피 TSMC나 다 중국에다 팔아요. 그렇지. 간접적으로 뭐 애플에서 주는 거 다 애플에서 TSMC 줘가지고 받아다가 애플이 다 중국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중국이 뭐 말만 그렇게 하지. 그리고 치포에서 뭐 한다는 게 없어 지금. 뭘 반도체를 안 판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엔 그런 선언적인 우리가 이렇게 4개 국가가 모여서 할 건데 중국 니들 굴기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그런 좀 엄포 비슷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 수 있다. 개인적으로 미국 우리가 참여를 해도 그래서 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무상증자 테마가 요즘에 제일 이제 핫했었는데 예전에 그 신진 SM이라는 그 종목에서 무상증자를 요구하면서 대량 지분 취득을 공시를 했다가 그날 뭐 5% 이상 보유를 하면 지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분 공시를 했었습니다. 당일날 다 매도를 하셨던 지분 공시에서 그게 공시가 나가고 나서 김대용 씨라고. 약간 이건 양아치 아닙니까? 이거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게. 하여튼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때도 무상증자를 요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분 공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양지사라고 뭐, 다이어를 만드는 회사죠. 양지사라고 5.25% 취득하면서 전날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100억 사면서. 거래량도 없는 주식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샀어? 그런 귀신 같네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것도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러면서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재고 가치를 보유 목적으로 적었습니다. 똑같은 보유 목적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진 상장 폐지도 요구하겠다. 이어 소액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오늘 12월 말까지는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얼마까지?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믿어요? 이번은 했네. 그런 얘기는 했네요. 왜냐면 저번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정말 신진 SM은 누가 당했을까요? 일반 이제 개미들 쫓아간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를 보셨겠죠, 당연히.
이러면 그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는 이런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크게 현혹되시면 뭐 안타깝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 나도 이거 사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크게 안 보는 거. 왜 워렌 버핏이 원금을 잘 보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원금이 한번 뭐 20-30% 까지면 그거를 복구할 때는 40-50%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아쉬울 수는 있지만 막 이렇게 뭐 현혹돼서 따라가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신진 SM 그거는 하여튼 개미들이 피를 토했겠는데 지금쯤. 아유, 싹 빠졌을 테니까는. 왕개미한테 다 잡혀 먹일 거죠. 네,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개미 잡아먹는 개미네. 네, 이건 뭐 흰 개미인가? 불개미지 뭐. 네. 이런 분들 안 좋은 개미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좀 일반 개인 주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양지사 이런 거, 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단 한번 전과가 있는 겁니다. 이 그쵸. 소액주주 개미들한테는. 이게 뭐 펀더멘탈이랑은 또 상관없이 이러는 거니까 뭐. 보통 내가 보니까 신진 SM도 보니까는 자산 대비 저평가, 실적 대비 저평가. 나쁜 정보는 아니죠. 양지도 뭐 자산이나 뭐 토지 뭐 이런 거 아마 구로동에 토지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거기 본사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그거 따져 보면은 자산 대비 상당히 크게 저평가된 기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거래가 없어. 힘들죠. 거래가 없어. 거래가 대주주가 합산 대주주 지분율이 합산 한 거의 80% 될 걸요? 거의 80% 되고요. 80% 자기 주식하고 대주주 지분하고 합치면 90%예요. 90%. 네. 야, 이걸 어떻게 5%는 샀지?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투자 방법은 원래 조용히 거래 없을 때 사놓는 거예요. 매집을 쫙 해놓고 어떤 이슈가 터져서 거래가 막 생기면 이제 뭐 전국에 있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때 이제 팔고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개미들이 슈퍼개미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왔네. 네. 오늘 제가 양 뭐라고 했는데 양? 실명을 가요. 그냥 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양, 아침 뭐 이런 거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도 혹시 명예훼손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름 뭐 이런 아니 근데 이건 제가 이 기사를 그냥 얘기한 거 이거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예요. 네,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인용한 거라서 얘기하기 전에 양아치라고 했어요. 네, 이름 얘기하기 전에 양아치라고 지금 밝혀두지만 이 기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무상증자 관련된 기사는 한국경제 신문에 나온 거라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름 나오고 거기 실명으로 다 나와 있어요. 게 아니고 나는 이름 나오기 양아치. 네네. 그리고 오늘 그 업종은 운수 장비가 이제 뭐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의약품, 건설 이런 업종들이 뭐 운수장비 상승은 현대 로템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현대 로템이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K2 전차 추가로 해서 이제 폴란드에 한 뭐 총 규모 한 1000대로 규모를 한 400대 추가로 늘려서 수출한다. 그래서 총 뭐 17조 규모 정도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약간 이것도 조금 이제 오버가 아닌가. 그래서 뭐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뭐 그렇게 매수매도 추천을 다 해줘요. 우리 매수매도 뭐 추천 안 합니다. 뭐 안 하는 건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이름이 쪽집게라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게 쪽집게처럼 잘하던가요? 그동안에 몇몇 한 거. 저번 주 맞췄잖아, 내가. 쪽방권 아니었어? 바닥을 내가 딱 맞췄잖아 저번 주에. 올라간다? 그럼요. 근데 뭐 맨날 지르다 보면 한 번씩 맞는 거지. 그렇지. 두 번 틀리고 두 번 맞은 거니까 뭐 50대 50이니까 의미는 50대 50입니다, 여러분. 네. 50대 50인데 먹을 때 10 먹고 터질 때 5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브가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뉴진스라는 새로운 걸그룹이 론칭이 되는 그런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는데요. 요거를 만든 사람이 민희진 그 어도 대표이사 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SM에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뭐 샤이니, 엑소 등을 브랜딩했었던 이른바 K-팝 콘셉트의 장인이다. 이분이 그래서 뉴진스도 좀 이런 계보를 이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펙스는 언제 뜨나? 그룹 이펙스. 그러니까 안타까운 해외에서 더 유명해요. 노래가 참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음악이.
괜찮은데 그 두폼이 그 노래가 괜찮거든요. 네, 두폼 힘을 좋죠. 좀 주면은 괜찮은데 그 후크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 상승했는데 하나의 그 방산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여러 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요걸 뭐 통합해가지고 뭐 계열사를 통합을 해서 뭐 출범시키겠다라는 그런 뭐 얘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서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LIG 넥선도 그렇고 방산주들은 다 좋았습니다. 네, 뭐 네. 틈새로 뭐 가는 거니까요. 요즘에. 방산주도 참 나는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산주 잘 될 거는 같아요. 한국이. 방산주가 참 이게 잘 되는 게 좋은 건지는 잘 아니죠. 모르겠어요. 죄악주처럼 뭐 죄악주지 사실상. 참 뭐 하여튼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네, 장사는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죠? 네. 뭐 최근에 뭐 이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뭐 수혜를 받는 거라 뭐 큰 틀에서 보면 이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예. 앞으로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주가는 또 역시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 소식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하시면 안 돼요. 네, 시간이 많이 됐죠. 그럼요. 네. 네. 하여튼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는 아마 FOMC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다. 자, 드디어 FOMC 옵니다. 네. 마지막 자이언트. 별 적인 없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네. 아마 사람들이 뭐 좀 그래도 뭐 긴장을 좀 할 것 같아요. 달러화를 보자. 달러화. 자, 75p 인상하고 나서 이제부터 그다음 진짜 달러화의 가치가 전 세계 증시나 신흥국 증시나 뭐 여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재미난 게 펼쳐집니다. 네. 뭐 하락하지 않겠어요, 달러. 너무 예측하고 맞추려고 그러지 마. 너무 아니, 그냥 쪽집게처럼 맞추려고 그런다. 근데 개인적인 예상을 한다는 거죠. 예상. 네, 예측은 아닙니다. 제가 뭐 예측을 어떻게 맨날 하겠습니까? 뭐 쪽집게 이름 쪽집게 짓고 맨날 뭘 맞추려고. 네. 아니 뭐 조기지 뭐 네. 야구 선수들은 자, 방망이 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네, 감사 안녕. 네.